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강연을 드릴 내용은 4차 산업혁명과 융합교육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적 보도와 그리고 관련해서 과학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어떠한 방향으로 교육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클라우드 슈밥 회장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다루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왜 굳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을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보이는 산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일어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혁명입니다. 그럼 혁명이 무엇일까? 혁명을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특강을 해보면 혁명은 많은 분들이 그냥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 태어난 아기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표현을 딱 한 가지 방법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도 단지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만지고 싶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표현하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고, 서고 할 때는 누웠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처럼 그 이상으로 서고 걷고 하면서 만지고 하고 싶은 것들은 표현하고 그리고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기 때는 누워서 바라보기만 했던 부분들을 걸으면서 직접 가서 만지고 열어보고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누웠을 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드디어 걷고 그리고 뛰면서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산업혁명은 산업 경제 측면에서의 변화가 정치 사회 구조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국가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인터넷을 도외해보면 바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이와 같습니다. 초연결, 초지능을 통해서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세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또는 표현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처럼 이렇게 개별적인 과학기술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개별적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강력한 과학기술들의 융합, 이 융합이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모든 사물의 상호 연결을 통해 정보가 생성, 연결, 활용되는 것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4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노동력을 전기기관을 통해서 기계 에너지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공장이 만들어지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형태가 된 거죠. 2차 산업혁명은 이 전기가 만들어지고 컨베이어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바로 분업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차 생산량의 8배까지 증가시키는 대량 생산의 체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3차 산업혁명은 이 2차 산업혁명에서는 모든 분업 활동에서의 사람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3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혁명에서는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일이 지시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것입니다.
딱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딱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 디지털 혁명과 달리 현재는 정보의 생성과 상호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을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설 자리를 기계가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계에 보시는 것처럼 와이파이가 떴습니다. 와이파이가 떴다는 것은 뭐냐면 이 기계들이 모두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연결을 통해서 각각의 사물들이 정보를 만들어내고 정보가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바퀴도 하나의 사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퀴에 센서를 달고 그 센서를 통해서 자동차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옛날에는 자동차를 타면 타이어가 바람이 빠졌나 있나 고민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딱 타자마자 운전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라고 경고등이 뜹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작은 타이어의 사물도 하나의 센서가 장착돼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차량의 정보를 대표해서 메인 시스템에 알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도로에 차가 많다 하면 내비게이션이 차를 우회하는 길을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일러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덥고 추울 때 미리 온도를 알고 미리 그 보일러에다가 정보를 세팅을 하면 나중에 따뜻하거나 시원할 때 저희가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보일러도 하나의 사물인데 인터넷을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클라우드, 빅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 구조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모방한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경험을 학습을 통해서 인지시키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물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모든 사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유하는 뜻입니다.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로 도면을 설계를 하고 바로 실시간으로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플라스틱을 만들 때 금형을 뜨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바로 컴퓨터로 만들어내고 바로 프린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우주정거장에 어떤 비싼 부품을 올리기 위해서 다시 그 인공위성 발사처럼 올라가야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3D 프린터를 우주정거장에 올리고 우주정거장에서 필요한 부품이 있으면 바로 거기서 인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모두 활동하거나 사진 찍거나 정보는 다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저장된 데이터들이 모여서 바로 빅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바로 미래의 예측과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가 가게를 차리고 싶다. 그러면 그 가게에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요구하는 것들이 많을까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구의 수성구의 20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이 휴대폰의 서칭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면 20대들은 저녁 8시에 치킨을 좋아하더라. 그래서 치킨을 장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공장, 그리고 금융, 유통, 공장, 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옛날에는 소품종으로 대량으로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사세요 이렇게 팔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부분을 공장에서 만들어줄게. 따라서 소량 다품종 생산 시스템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은 은행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 결제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유통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형태가 됩니다. 특히 요즘 플랫폼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마트 공장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선택을 하면 그것이 바로 공장이 생산 설비를 바꿔서 우리만의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개념인데요. 대량 소품종을 소량 납품종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휴대폰 케이스가 있으면 그냥 저것을 그냥 사서 씁니다. 하지만 내가 꼭 원하는 디자인과 원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 그것은 직접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다 이 공장에서 자동으로 설비를 바꿔서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혁신이 바로 이 미래의 산업공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에 이끄는 기술 중에 하나가 유통입니다. 이 유통에서 아주 새로운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계산대가 없는 오프라인 식료품점인 아마존고를 미국 시애틀에 열었습니다. 아마존고에서는 입구를 지날 때 스마트폰에 로그인된 아마존 계정을 스캔하면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상품을 가지고 나오면 됩니다. 아마존은 가게와 선반에 장착된 다양한 센서와 인식 기술을 이용해 물건을 고르면 아마존 계정의 장바구니에서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이 매장을 우선 아마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것처럼 이제는 마트를 갔을 때 이제 직접 계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코드를 찍고 들어가서 걷고 물건을 그냥 가방에 담아서 나오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물건들을 지켜보고 이 위치와 정보를 알고 있는 형태가 모든 마켓 안에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운송, 인공지능 통역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통역사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이제는 통역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는 스마트폰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통역이 돼서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에서 보면 지금 이제 IBM 왓슨이 지금 암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의 의료기관도 상당히 많이 왓슨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왓슨이 CT 촬영만 봐도 이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지, 약물 치료를 되는지, 그리고 수명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까지 다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 카입니다. 이제 자동차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가 가는 자동차의 앞차가 속도가 너무 느리다, 갑자기 튀어나온다, 이러면 서로가 위치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속도를 상호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사물의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대폰 센서, 속도 센서, 공기 센서, 이러한 센서들을 사물에 붙이고 바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어서 정보가 모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빅데이터가 만들어져서 분석을 해서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구 사항에 맞춰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뉴욕 감옥에서 죄수들이 폭동을 자주 일으키는다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싶어서 이 감옥에서 흘러가고 있는 모든 사소한 것들을 정보를 다 모아봤습니다. 하나의 정보는 별거 도움이 안 되지만 이 정보를 계속 오랜 시간 모아놓으면 어떤 트렌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사탕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사탕이 급격하게 늘어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탕을 추이를 계속 지켜왔고 사탕이 많이 늘어나는 그 시점에 바로 좀
묘주의 죄수들과 어떤 관리자를 많이 증폭을 시켜서 이런 폭동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사소한 것들이지만 모든 것들을 정보를 취득하고 정보를 활용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앞에서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연결되어 정보가 공유되는 세상, 그리고 정보가 모여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가 힘을 갖는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경험적 판단을 인공지능에 대체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2부에서는 정말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 그 나쁜 일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를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